공격적으로 보이는 개가 다가오면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세요. 그러면 우위를 보여줄 수 있고 개를 겁먹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건 널리 퍼져 있는 속설이며 공격할 것처럼 보이는 개를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서서 동물과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는 거예요. 뛰면 개가 더 쫓아오도록 부추길 수 있으니 절대 뛰지 마세요. 개가 공격하면 바닥에 엎드려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하지만 객과 동물 중 훨씬 더 위험한 늑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늑대는 특히 숲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도망친다고 해서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달리기 시작하자마자 늑대의 먹이 사냥 본능이 즉시 발동해요. 대신 항상 늑대와 눈을 마주치고 절대 등을 돌리지 마세요.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늑대가 계속 앞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포식자에게 등을 보이면 늑대의 사냥 본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과 마주보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뱀에 물렸을 때 물린 부위에 마늘을 발라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오해예요. 마늘은 뱀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뱀의 색깔과 모양을 기억해두면 나중에 의사가 물린 부위를 치료하고 어떤 해독제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능한 한 침착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곰이 보이면 바닥에 엎드려 죽은 척 하세요. 안타깝게도 항상 이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곰에게 자신의 먹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고음의 소리를 내거나 비명을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곰을 더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팔을 흔들 때는 천천히 하세요. 곰에게 말을 걸고 싶다면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세요. 곰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서두르거나 도망치지 마세요. 곰은 언뜻 보기에는 서툴고 느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달리기를 잘해요. 게다가 곰들은 먹이를 쫓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이 달려들면 움직이지 마세요. 벌은 한 번만 쏘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꿀벌에 침은 가시가 있어 피해자의 피부에 쉽게 달라붙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벌은 침이 꽂히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보통 이런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벌집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벌에 쏘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은 벌에게 천적처럼 보이기 때문에 벌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따라서 검은색 티셔츠를 입으면 벌에 쏘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벌떼가 따라오면 밀폐된 곳이나 어두운 곳으로 숨으세요. 적절한 조명이 부족하면 벌떼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말벌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최악의 실수 중 하나는 긴 머리를 내리고 어두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말벌은 어둡고 움직이는 물체에 끌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과 머리카락이 그 조건에 딱 맞아요. 따라서 말벌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밝은 색의 옷을 입고 머리를 포니테일이나 올림머리로 묶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말벌에 쏘인 부위를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닦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쏘인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하세요. 고릴라를 정글의 왕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릴라는 자신의 가족과 땅을 보호하는 리더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릴라는 순종적으로 행동하면 공격하지 않아요. 따라서 고릴라를 만났을 때는 고릴라 위에 우뚝 솟아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자리에 앉으세요.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눈을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릴라가 공격하거나 다가오면 몸을 공 모양으로 말아주세요. 고릴라는 자존심이 강한 동물로 일반적으로 약하고 무방비 상태인 동물은 공격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야생 캥거루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영역에 들어가서 위협을 느낄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충돌을 피하려면 기침을 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기침을 짧고 조용하게 해야 해요. 캥거루는 기침을 질병의 신호로 간주하고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천천히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하면 캥거루가 더 작아 보이므로 덜 위협적으로 보일 겁니다. 돌아서서 뛰지 마세요. 캥거루를 자극할 뿐이에요. 캥거루는 완벽한 점프 실력으로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물론 상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 종의 상어 중 인간을 공격하는 상어는 약 12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어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면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어는 먼 거리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으므로 상어를 유인하지 않으려면 피나 기타 체액이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수영할 때는 반짝이는 장신구나 기타 반사되는 물체를 벗으세요. 상어는 물고기 비늘로 착각하기 때문에 반짝이는 것에 끌려요. 이 포식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당황해서 도망치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먹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동물의 눈과 아가미를 치면 동물이 더 화를 내고 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대신 거품을 내세요. 너무 시끄럽고 상어는 거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물속으로 뛰어들어 피하려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멧돼지는 실제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신 멧돼지가 근처에서 걸어오는 걸 발견하면 휘파람을 불거나 노래를 부르세요. 사자를 만났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등을 돌리거나 눈을 떼지 마세요. 포식자에게 공격할 시간을 줄 수 있으니까요.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팔과 자켓을 들어 올리세요. 덩치가 크고 위협적으로 보이면 사자는 대결을 피하려고 할 거예요. 사자에게 적당히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포식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자는 여러분을 짜증나는 존재로 인식하고 멀리할 거예요. 코끼리는 영리하고 매우 친근한 동물이지만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기가 있는 암컷 어미 코끼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코끼리를 만나면 코끼리의 몸짓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코가 말려있고 귀가 뒤로 당겨져 있다면 코끼리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짓밟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코끼리가 다가오면 뛰지 마세요. 코끼리와 여러분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돌이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코뿔소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쉽게 겁을 먹고 공격하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코뿔소의 속도는 시속 60km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코뿔소를 앞지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코뿔소로부터 탈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코뿔소에게 나무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또한 덤불이나 높은 풀 사이로 코뿔소가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는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이미지는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하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하마는 몸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28에서 4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게다가 하마를 화나게 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더우면 덤불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뭄철에는 수위가 낮아지고 하마는 키가 큰 풀숲에 숨어요. 하마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게 하려면 나무나 바위, 가파른 언덕에 올라가세요. 하마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널리 알려진 생각과는 달리 황소는 빨간색이나 다른 색이 아닌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가 달려들면 몸을 똑바로 세우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모자, 티셔츠 또는 손에 들고 있는 다른 옷을 미끼로 사용하세요. 황소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 물건을 가능한 한 멀리 던지세요. 황소는 방향을 바꾸어 이 새로운 목표물을 따라갈 겁니다.